그룹 FT 아일랜드 최민환이 성매매 의혹으로 고발되면서 일명 최민환 게이트가 열리게 될지 연예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과거 업소 출입으로 논란이 됐던 연예인은 누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박유천. 성폭행과 마약 논란으로 변기유천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동방신기 출신의 박유천. 2016년 유흥업소 여자 4명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당시 피해자들은 유흥업소 화장실과 박유천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변기유천이라는 불명 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1년 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미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게 됐는데요. 2019년에는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당시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마약을 했다면 연예계에서 은퇴하겠다 라고 기자회견까지 열었으나 국가수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내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되었지만 은퇴 선언을 번복하며 현재는 주로 태국, 일본 등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세금 4억 원을 미납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는 일본에서 앨범을 발매하고는 12월에는 콘서트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한국에서 문제 일으키고 일본에서 돈을 버냐는 등의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호. 유흥업소에서 지인과 모임을 하다가 적발된 윤호.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 서울 강남구의 무허가 유흥업소에서 지인과 모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코로나 방역 수칙으로 영업 제한 시간이었던 오후 10시를 넘겨 자정까지 있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친구의 고민 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윤호가 방문한 업소가 철저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 거세졌습니다. 해당 업소는 과거에도 불법 유흥업소로 경찰에 적발된 적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인스타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었는데요. 약 9개월간 공백기를 가진 그는 일본에서 복귀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국내에서도 앨범 발매 및 콘서트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진혁. 윤호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업소에 머물다가 감염병예 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최진혁 소속사는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술집은 건물 출입 시 간판이 없으며 지하 술집 출입문에는 유흥주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고 하는데요. 각 방에 룸이 있고 여성 종업원이 상주하는 유흥주점으로 내부까지 일반 술집과는 확연히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출연 중이던 SBS 미운우리 새끼에서 하차했고 약 8개월의 자숙 시간을 가진 뒤 다시 미운우리 새끼로 복귀했습니다. 지드래곤. 2023년 마약 투약 혐의로 곤혹을 겪었던 지디. 당시 인천광역시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고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던 중에 구속 수사 중이던 유흥업소 실장 A씨가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하며 사건이 발발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강남 역삼동에 위치했으며 상위 1%만 들어갈 수 있다는 회원제 룸살롱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3, 4인 기준으로 술상 비용만 800만에서 1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업소 실장 A씨는 2022년 12월 지디가 자신의 유흥업소를 찾았고 방 화장실에 흡입 후 남은 코카인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지디가 직접 마약한 것은 보지 못했다며 당시 함께 왔던 다른 배우 C씨가 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드래곤은 간이 시약부터 모발은 물론 손발톱까지 정밀 감정을 받았고 2달여의 조사 끝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선규. 업소 마담과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던 이선규. 2023년 10월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후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 2달 후 12월 서울의 한 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차례 소환 과정에서 마약류 검사 모두 음성이 나왔고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당시 이선균과 업소 마담 김남희의 통화 내용 녹취록이 공개되며 마약 투약 여부보다는 불륜 관계에 관심이 더 집중됐습니다. 통화 내용 중에는 이선균이 김남희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는 내용과 마약 투약 등을 함께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이선균은 김남희와 박모 씨의 협박으로 현금 3억 5천만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선균이 유흥업소에 VIP 고객으로 자주 드나드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등 추가 의혹들이 보도되면서 이미지 전반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해당 업소는 1,000만 원 이상이 드는 VIP 전용 업소이며 여성 종업원 4명에서 6명이 접객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은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현직 의사는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승리. 2019년 마약 폭행 성범죄
탈세, 검경, 유착 등 각종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강남 클럽 버닝썬의 실질적인 소유주였던 승리. 버닝썬 사건으로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횡령, 상습도박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민간교도소로 이감되어 복역하다가 2023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승리는 반성 없이 발리에서 양다리 데이트를 즐기고 마약 혐의로 활동이 제한된 중국 스타들과 어울리는 등 근황이 포착됐는데요. 특히 유흥업소에서의 목격담이 쏟아졌습니다. 양현석.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이며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양현석. 버닝썬 게이트 이후 2019년 성접대 의혹, 해외 원정 도박 의혹, 보복 협박 혐의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양현석은 소속 가수 아이콘 멤버 비아이가 마약을 투약한 것에 대해 공익제보자였던 한서희를 협박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돌 지망생이던 한서희를 YG 사옥으로 불러서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당시 재판에서 양현석은 한서희와 수년 전부터 유흥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엄태우. 2016년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했던 엄태우. 종업원의 주장이 허위였다는 것이 밝혀져 성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성매매 혐의가 인정돼 벌금 처분을 받았는데요. 당시 엄태웅은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딸과 함께 출연하며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기에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사건 이후 2017년 영화 포크레인으로 복귀했으나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은 여전했는데요. 아내 윤혜진은 2020년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남편을 용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엄태웅은 아내 윤혜진 유튜브를 통해 근황을 전하고 있으며 해당 채널의 촬영 및 편집을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드라마 출연을 확정지어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건모. 2019년 유흥업소 종업원 A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던 김건모. A씨는 2016년 논현동의 한 업소에서 김건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김건모는 유흥업소에 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부인했습니다. 업소에서 결제한 금액으로는 A씨를 만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업소 영수증을 근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술집에서 매니저와 동석했으며 결제한 술값은 150만 원입니다. 검찰은 2021년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고 종업원은 즉각 항소했으나 재차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김건모는 2019년 피아니스트 장지영과 혼인신고 상태였고 두 사람의 결혼 준비 과정이 미우새를 통해 소개되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업소녀 성폭행 의혹에 휘말리며 2022년 이혼했습니다. 김건모는 논란 이후 출연 중인 방송에서 하차했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인의 인스타그램에 근황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탁재훈. 이수근. 2013년 억 단위의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탁재훈과 이수근. 당시 연예인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을 강남 룸살롱에서 접대하며 수사 관련 청탁과 2, 3천만 원을 건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탁재훈은 현재 SBS 돌싱포맨, 미우새와 유튜브 노빠꾸 탁재훈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이수근은 JTBC 아는 형님, TVN 백패커, KBS 조이 무엇이든 물어보살 등 예능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김래화. 유흥업소 여직원 폭행 사건으로 룸레원 별명을 얻은 김래화. 2011년 템프로라고 불리는 청담동 지하 룸살롱에서 서빙을 돕던 20대 여종업원과 언쟁이 붙었습니다. 여종업원의 안면을 때려 얼굴을 붓게 했고 손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게 했는데요. 당시 업소 관계자는 경찰 신고는 안 했지만 건장한 남자가 여자와 몸싸움을 벌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만취 상태에서 불미스런 몸싸움에 휘말린 것 같다. 여종업원이 김 씨의 머리를 먼저 잡아채는 바람에 이를 떨쳐내려다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조세호. 업소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낸 조세호. 2014년 방송된 JTBC 속사정 살롱에서는 동창회에 못 나가게 하는 아내 때문에 고민인 사연이 소개됐는데요. 이날 게스트로 출연한 조세호는 중학교 동창 모임에 남자 4명, 여자 1명이 있었는데 여자 1명을 보내고 남은 친구들끼리의 추억을 위해 각자 돈을 모아서 20만 원에 최대한 단시간 즐겁게 보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함께 출연했던 강남이 20만 원인데 여자 동기를 왜 보내요? 라고 묻자 알려고 하지 말라며 대답을 꺼렸고 자막에는 밝히기 민망한 20만 원의 그곳이라고 적혔습니다. 주영훈. 아내의 가장 큰 장점이 업소가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이해심이라고 밝힌 주영훈. 2017년 방송된 채널A 아빠본색에서는 작곡가 겸 가수 주영훈이 출연했는데요. 당시 방송에서 백이성이 주영훈에게 아내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고 묻자 이해심이라며 남자들의 세계를 이해해준다고 답했습니다. 남자들이 파트너 있는 술집에 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은미를 제외한 나머지 여자들은 절대 용납 못한다고 했다. 이은미는 그렇게들 자기 자신한테 자신이 없냐?
남자들이 찌질하게 커피숍에서 수다 떨어야겠어 등의 발언으로 주영훈의 길을 세워줬다고 말하며 그 모습이 제일 자랑스러웠다고 회상했습니다. 이휘재. 업소에서 효도한다는 이휘재. 과거 터키탕에서 성매매하다가 단속반이 들어닥쳐서 보일러실에 숨어 있다가 들켰고 당시 수건을 두르고 나오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 뉴스에 나왔던 사건을 기억하는 누리꾼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는 1년에 한두 번씩 룸살롱에서 아버지를 접대한다며 룸살롱으로 효도한다는 인터뷰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시상식에서 보인 무례한 태도를 기점으로 과거 방송 태도 논란들이 재조명됐고 방송 중 정영돈에게 손가락 욕을 했던 사건까지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게다가 이휘재 가족들의 층간소음 논란, 아내 문정원의 먹튀, 갑질 논란까지 연이어 논란이 되며 KBS 슈퍼맨이 돌아와에서 하차하는 등 30년 만에 방송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2022년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했는데요. 웨스트 밴쿠버에 거주한다고 알려졌는데 캐나다에서도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청담동 빌라를 매각해 60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혁재. 2010년 유흥업소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됐던 이혁재. 인천시에 위치한 룸살롱에서 아가씨들을 왜 안 보내주느냐고 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접대부를 관리하는 관리실장의 뺨을 한두 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남자 종업원에게도 너는 뭐냐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혁재와 일행 4명은 A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의 B룸살롱으로 옮겨 계속 술을 마시다가 A룸살롱에 전화를 걸어 접대부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연락이 없자 A룸살롱을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사업에 전념하며 방송활동이 뜸했던 이혁재는 2022년에 지인에게 2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구라, 이경규. 업소에서 뽑은 매너남 연예인 2위 김구라. 2008년 방송된 MBC 놀러와에서 김구라가 자랑스럽게 내뱉은 말입니다. 당시 김구라의 독설과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함께 출연한 이경규가 그를 변호하듯 술자리 최고 매너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구라는 자신이 강남 마담들이 뽑은 연예인 베스트 5 중 2위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이경규는 사실 내가 마담 랭킹 1위야 라고 말했습니다. 강남 아무 술집에나 들어가봐. 나한테는 다 외상조라고 헌장담했고 김구라는 사뭇 진지하게 3차 산업 종사자들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MC였던 김원희는 연예인의 위상을 높여주시네요 라며 비꼬았습니다. 김성주. 자신이 거짓말을 고백한 김성주. 2015년에 방송된 MBC 에브리원 결혼터는 남자들에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자주 하는 거짓말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자주 할 것 같은 거짓말 1위가 오늘 빨리 들어갈게 라며 자신 역시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주는 과거 회식 자리에서 땀에 흠뻑 젖어서 놀다가 집에서 전화가 오면 얼른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는다. 난 분명 신나게 놀고 있지만 아내에게는 거짓말을 했다. 아내와 통화를 끝낸 뒤에는 다시 들어가서 신나게 놀았다며 업소 출입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오지호. 2007년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고백했던 오지호. 당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사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템프로에서 일했던 여자친구 임씨는 오지호가 일하던 강남의 한 호스트바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호가 신인 시절 약 2년간 함께 동거하며 무명 시절 물질적 지원을 받았고 덕분에 호스트바를 그만두고 모델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임씨는 오지호가 오디션이 잡히면 좋은 옷을 입고 나가라며 옷을 사주고 기죽지 말라고 외제차를 사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며 자신은 마이킹이 7,500만 원이나 생겼습니다. 드라마 환상의 커플 2 대박 나면서 탑스타급으로 올라가자 뒷바라지를 해준 자신에게도 보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오지호는 너 말고도 사랑하는 게 많아졌다며 여자친구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연인의 차가운 태도와 남겨진 빚에 절망감을 느낀 그녀는 2007년 이별 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오지호는 임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여친 지인들에게 연락이 올까봐 핸드폰 번호까지 바꿨다는데요. 업소 직원은 오지호를 찾아가서 마이킹 7,500만 원을 정리해주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선언하자 그제서야 오지호와 소속사가 갚아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자친구의 빈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업소를 찾는 연예인들에 대해 수많은 연예 관계자들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데다 유명세로 인해 사실상 대중과 격리돼 있는 연예인들 입장에선 유흥업소와 율락업소 출입이 잦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